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더 좋은 방송을 하도록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부탁드립니다. 이란, 이스라엘 핵전쟁, 방금 정부 1급 비상발령.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으로 시작된 전쟁이 마침내 이란과 이스라엘로 확장되고 말았습니다. 미국이 중재에 나섰지만 이란의 드론과 미사일 보복에 이스라엘이 보복으로 맞설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전면전 가능성이 아주 커졌습니다. 문제는 두 나라가 부분적이든 전면적이든 얼마든지 핵과 화학전쟁으로 확산될 소지가 좀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유가가 폭등하면서 물가는 급등하고 금리 인하는 사실상 물 건너갔습니다. 우리나라도 1급 비상대책을 내려 초집중 상황입니다. 유료상담은 010-2616-6276 제가 직접 메소타임과 입지를 추천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주십시오. 이란 이스라엘 핵전쟁 정부 1급 초비상 발령. 자, 이런 짝이 안 났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아마겟돈. 지금 이란하고 이스라엘, 자, 얼마나 심각한지 이게 생각해보면 아주 심각해요. 여기서부터 제3차 세계대전이 벌어진다고 항상 예언이 됐었는데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지금 현재 이스라엘과 이란이 싸울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보세요. 자, 이란과 전면전 위기, 이스라엘은 핵무기, 이란도 방사능 같이 맞대응 가능합니다. 핵이 어느 정도 돼 있는지는 아직 미지수지만, 자, 이란, 이스라엘 핵전쟁 4가지 시나리오가 이미 막 뉴스에서 나오고 있어요. 먼저 이스라엘 제한적 핵 보복. 자, 이란이 이스라엘의 재래식 공격을 막 이번에 퍼부었죠. 물론 이번 갖고 이란이 핵전쟁을 할 것 같진 않아요. 이란이 이제 선제 화학 또는 생물학 뭐 이 비스름한 거 또는 파상적인 재래식 공격을 하게 되면 이란이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이란은 땅덩어리가 좁은 나라예요. 그냥 한 방에 붕괴돼 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걸 방어하는 차원에서 얼마든지 제한적 핵 보복을 할 수 있습니다. 파상적인 핵이 아니라도 제한적. 두 번째, 이란 방사능 무기, 부분 핵 공격. 자, 이스라엘 재래식 무기가 파상적으로 이제 이란을 공격을 합니다. 이번에 이란이 공격을 했기 때문에 이제 보복 공격 차원에서 계속 하겠죠. 자, 이스라엘 피해에 따라서 당연히 또 이란도 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스라엘의 피해에 따라서 이스라엘이 핵 공격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조절한다는 말은 핵을 쏜다는 말이에요. 어느 정도인지 차원이 다르지. 무조건 핵전쟁을 하지는 않고 서로 자, 화학, 생물학 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거나 너무 지나칠 정도의 재래식 무기로 쏟아내가지고 피해가 커지면 이거 분명히 나와요. 자, 이미 뉴스에서도 계속 언급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핵무기 예방 공격. 이스라엘이 이게 너무 큰 타격을 받아서 사전에 예방 공격 차원에서 그럴 수도 있어요. 자, 이란이 핵무기 피해 수위 보복. 그러니까 이란도 핵이 있습니다. 얼마가 있고 얼마나 완성도가 높고 이게 문제지. 자, 이스라엘 재래식 무기로 국가를 계속 이제 위협을 하다가 계속 당하게 되면 뭐 참을 수 있겠어요? 일단 물량에서 이란이 앞서는 부분들이 있는데 미국이 지원하면 또 별개 문제이긴 하지만 너무 땅이 좁기 때문에 타격을 세게 받을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그러면 가만히 안 있겠죠. 자, 이번에는 최악인데 이란과 이스라엘 핵 선제 공격. 누가 선제 공격할지는 몰라요. 다만 재래식 무기라든가 화학, 생물학 이런 거에서 엄청난 피해를 본 나라가 쏘겠죠. 자, 이란 방사능, 화학, 생물무기 총공격, 이스라엘 핵전쟁 전 세계로 확전 가능성이 있어요. 만약 이 상태가 되게 되면요, 자, 러시아나 중국인들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리고 서방국가, 핵을 보유하고 있는 서방국가 가만히 있을까요? 절대 가만히 안 있겠죠. 자, 이게 제일 우려스러운 거예요. 1, 2, 3번에서 끝나면 다행인데 여기 보실래요? 자, 꼭 핵으로만 확산되지 않더라도 지금 상당히 문제점이 많아요. 자, 현재 상황에서만 놓고 본다면 뭐 이미 보복을 안 하겠다 여러 뉴스가 속보로 계속 전해지고 있는데 이란, 이스라엘이 지금 전면전 초기 단계를 밟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이란, 이스라엘 본토 공습 웬만한 배짱 아니고는 본토 공습을 못하죠. 5차 중동전쟁 확전의 갈림길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세상 굴러가니까 뭐 큰 문제 안 생기겠지. 항상 그렇게만 생각해요. 참 여러분들에게 여쭤볼게요. 언제 경제 위기가 터지거나 전쟁이 터지거나 할 때 본인이 다 예측해가지고 뭐 안 날 거야. 뭐 항상 그래왔지. 터졌다고 누가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뻥 하고 터지잖아요. 이게 전쟁이고 이게 경제 위기인 거예요. 자, 이 전쟁,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 자, 이스라엘 전쟁 과정.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공격과 당연히 이란은 반격을 하겠죠. 이스라엘이 반격을 했죠. 처음에 이제 팔레스타인이 처음에 이스라엘을 공격하니까 이스라엘이 가만히 안 있고 반격을 했어요. 이때 자, 이스라엘이 이제 확전되다가 팔레스타인 보복 공격하다가 이제 시리아 이란 영사관을 공습한 게 이제 또 화근이 되죠. 자, 이란 당연히 이스라엘의 영토 직접적 보복 공격을 단행했죠. 이번에 5차 중동 전쟁 위기라고 합니다. 이제 이란 300기 자폭 드론하고 미사일, 자, 미사일도 다 발사해버렸어요. 많이. 이스라엘 15일 동안 신속히 대응. 아마 오늘 내일 중으로 15일 정도 해갖고 신속히 지금 대응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일촉즉발이에요. 오늘 설령 대응을 안 하더라도 내일, 모레 언제 터질지 모릅니다. 자, 미국의 지금 유가가 급등을 하고 있고요. 또 미국 대통령 선거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일단 적극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어요. 세계로 확장돼서 좋을 게 없으니까. 그렇지만 또 G7은 속내가 달라요. 일단 이란에 대해서 강력한 보복,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핵무기, 이스라엘 총리, 국방장관, 당대표 모두 다 강경하게 나가고 있어요, 지금. 물론 온건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전체적 분위기가 지금 강경파라고요. 당하고 가만히 있을 이스라엘이 아니죠. 자, 이란과 이스라엘 전면전 확전이 진행되면 최악이에요. 당장 핵을 쓰진 않겠지만 재래식 무기가 확전되면서 아까 말했듯이 자, 이게 너무 거창하게 재래식 무기가 자, 확산이 되거나 아니면 생물학전, 뭐 방사능 비슷한 것들이 오고 가게 되면 이제는 핵전쟁이 되는 거죠. 자, 이제 이란과 이스라엘 전면전 확전이 최악인데 이란이나 이스라엘 둘 다 핵공격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핵공격을 할지는 아직은 변수예요. 근데 그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세계 경제 파탄, 설령 핵전쟁이 터지지 않고 이 전쟁이 이란, 이스라엘이 장기화되게 되면요. 지금 뭐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거기는 지역적이잖아요. 이건 이제 큰 문제가 됐고요. 다른 나라도 개입을 안 할 수가 없고요. 자, 그렇게 했더니 국제유가 130달러까지 간다. 세계 경제에 덮치는 중동 리스크. 항상 이 유가가 문제가 되면 우리나라는 거의 해외에 의존하다 보니까 아주 타격이 아주 커요. 국제유가, 브렌트유 5개월 만에 지금 90.45달러 벌써 돌파했네요. 확 떨어졌다가. 자, 서부 텍사스 86.96. 이것도 지금 계속 올라가는 중. 호르무즈 해협. 천연가스의 3분의 1이 거래됩니다. 석유도 20% 이상이 거래되는데 만약에 여기를 봉쇄해버리면 폭등하겠죠. 전쟁 발발 시 배럴당 130달러는 가볍게 넘을 가능성이 크고 따라서 달러라든가 금이 초강세를 띌 가능성이 커요. 자, 세계 경제 파탄 이번에 물가 폭등입니다. 가뜩이나 지금 물가 잡으려고 모든 나라가 혈안이 돼 있는데 미국 소비자 물가 3.4%에서 5%까지 돌파해서 이제 인하가 문제가 아니라 인상 쪽으로 궤도 수정을 할 수도 있어요. 안전자산이 지금도 미친 듯이 뛰었어요. 이 달러, 미국의 거품 때문에. 제가 미국 거품이 심하다고 했잖아요. 미국이 지나친 거품 때문에 지금 금이라든가 은이라든가 원자재 이런 것들이 지나치게 뛰고 있는데 얘들이 더 뛴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도. 위험자산은 급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주식이라든가 비트코인이라든가 부동산. 자, 금리 인상. 이제 이 얘기가 나올 수가 있어요. 지금은 금리 인상이라는 얘기가 아직은 좀 덜 나오는데 이제 금리 인하가 늦춰진다. 하반기 이후 또는 겨울 또는 내년으로 늦춰진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만약 이게 중동전쟁이 어떻게 끝나느냐. 자, 일명 5차 중동전쟁, 오일 쇼크가 터질 수도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 공포에 빠뜨리고 있죠. 금리 인하 무한대로 연기. 이제 무한대라는 말은 언제 금리 인하가 될지 몰라요. 또 일시적으로 금리 인상이 얼마든지 대두됩니다.
몇 번 금리 인상을 역으로 이제 단행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난리가 나겠죠, 이제. 고금리 유지.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만 고금리가 문제가 아니에요. 자, 전 세계 모든 나라 기업들이 망가져요. 은행 아마 부도 터질 겁니다. 그러면 한국은행, 자, 중동위기 1급 발령. 우리나라 지금 정부에서 지금 중동위기와 관련돼 가지고 한국은행과 더불어서 자, 1급 비상 발령 상황인데 중동위기에 유가 환율 급등 우려, 정부 비상대응반 매일 지금 가동해서 상황을 주시하겠다. 지켜보겠다. 자, 중동위기 긴급 발령. 먼저 물가가 급등하고 있어요. 자, 24년 2월달하고 3월달 우리나라 물가가 3.1%. 자, 미국은 거의 3.45%. 우리나라든 미국이든 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다시 물가가 올라가는 추이였는데 예상보다 고물가예요. 유가 급등, 물가가 4% 넘겨버리면 지금 3.1, 미국은 3.5, 이게 4%를 넘어가 버리면 무역 수지에 심각한 위기가 다다를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2022년에 사상 최대 무역 적자를 기록했던 나라예요. 있을 수 없는 일. 근데 이번에 또 이런 일이 또 벌어질 수도 있죠. 가뜩이나 농수산물 그 물가가 급등하고 있는데 기름을 붓는 거죠. 금리 인하는 유연해질 가능성이 커요. 인하 25년 내년으로 확 넘겨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동 위기가 빨리 끝나야 돼요. 빨리. 그 다음에 환율 붕괴. 정상적 상황. 정상적이라면 이 코스대로 갔다면 아마 1150에서 1250. 그래서 제가 달러 사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만약 이게 위기가 닥치거나 진짜 터져버리면 1500에서 1800까지 찍을 수 있어요. 1달러당. 현재 1달러 1486원으로 최근 1년 동안 최고치 1400 돌파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 이란하고 이스라엘이 한 번만 더 또 싸우면 올라갈 것 같아요. 자, 위험자산 폭락, 훈풍을 불던 그동안에 부동산, 주식, 비트코인, 특히 주식하고 비트코인은 막 지금 나르고 있잖아요. 가계 기업, PF 부도. 제일 걱정되는 게 이거예요. 국내에서는 가뜩이나 고금리 때문에 지금 거슬자들 힘들고 이금융권도 연체율 때문에 힘든데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우리나라 국한시키면 PF발 경제위기 터질 수 있습니다. 고금리, 건설사발 위기죠. 두 번째, 가계 기업발 경제위기. 자, 부채, 연체율이 폭발하면서 이게 은행 부실을 가져오고 당연히 기업이 붕괴되면서 경제위기. 세 번째, 자, 점점 이런 상황이 지속되게 되면 이제 은행발 금융위기가 터질 수도 있어요. 특히 이금융권, 지방은행, 자, 증권사라든가 보험사 등 취약한 금융권, 뭐 캐피탈, 여신사 뭐 이런데. 자, 유가 급등, 금과 달러 급등 여기 보세요. 2024년 2월달, 4월. 그냥 단기간에 72에서 86. 오, 너무 찍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자, 그다음에 금 보세요. 금은 미쳤습니다, 진짜. 와. 거의 한 7, 8년 올라간 것보다 최근 몇 달 동안 올라간 거하고 맞먹고 있어요. 여기까지 뛰었는데 또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세로로. 자, 이제 달러도 보세요. 이제 수평으로 가다가 좀 빠지는 거 아니냐 하는데 좀 뭔가 불안 요소가 있더니 확 치솟았네요. 경제위기, 부동산 대폭락. 만약에 경제위기가 터져버리면 난리가 나겠죠. 전쟁이 심해지면 터집니다. 지금 자체 우리나라 자체라든가 중국 자체, 미국 자체에서도 경제위기 가능성은 있지만 확률적으로는 낮아요. 그래도 경제위기를 저도 거론했지만. 그런데 이건 달라요. 전쟁이 지속돼 버리면 바로 물가, 금리를 못 버텨요. 볼까요? 고금리, 금리 인상, 미국 불안, 금리 인상 지속, 집값 폭락할 것이고, 고금리가 지속되면 국내의 기업이 붕괴되고 금융위기가 터질 수 있어요. 또 고금리, 연체율 급증될 거 아닙니까? 세계,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세계 연쇄 금융부도. 모 나라의 금융권, 은행이 부도나면 그게 다른 나라로 확산, 우리나라까지도 올 수도 있어요. 뱅크런도 그렇고. 해외 경제위기, 경제위기,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금융 붕괴, 금융대란, 거대 은행, 연쇄 파산, 세계 전염, 장기 침체, 시스템이 붕괴되고 성장률이 마이너스. 자, 이제 한국의 금융위기, 가계, 소상공인, 주요기업, 부채 연체율 너무 심각하고 부동산 PF발 금융불안이 항상 따라다니죠. 금융위기로 이게 확산될 수 있어요. 이금융권하고 연결해서. 그래서 이금융권이 불안하다는 거죠. 이게 확산돼 버리면 1금융권도 타격을 받아서 몇 군데 부도나는 곳이 생길 수도 있어요. 금융위기.
자, 이제 잠실 경매 폭증. 자,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또는 중동 전쟁과 상관없이 여기 보시면 좀 요즘 아주 이상해요. 부동산 매매가는 좀 올라가는 듯한데 잠실동 잠실엘스 매매가는 33억인데 감정가 최저가 수준에서 지금 매물이 나왔고요. 경매. 그 다음에 잠실동 리센츠도 지금 엄청 크기는 작지만 6.4평이지만 엄청 작게 지금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자 잠실 주공 아파트 있죠. 주공 5단지 26억 역시 매매가보다는 훨씬 낮고, 그 다음에 신청동 파크리오는 와해 그냥 폭락한 가격, 매매가가 19억 7천대인데 15억대까지 지금 유찰된 상황입니다. 경매가 이렇게 무너진다는 것은 지금 전반적으로 부동산이 흔들흔들 한다는 건데, 그런데 또 이건 또 달라요. 보세요. 서울 집값 3주 연속 상승. 제가 그랬잖아요. 이게 0인데 집값이라는 것은 한번 내려가면, 보세요. 여기 이렇게 내려가니까 거의 16주 연속 하락해 버리잖아요. 플러스 됐다가 마이너스 됐다가 이러지 않아요. 이제 0에서 놀 때는 그럴 수 있는데 한번 내려가면 계속 마이너스. 근데 여기 보세요. 마침내 전국도 0으로 왔고 서울 수도권, 서울은 3주 연속 상승. 아마 이렇게 갈 가능성이 커요. 다른 나라나 어떤 이런 문제가 안 생긴다면. 이건 바람이 아니라 확률이 거의 정확하다고요. 이렇게 가버리면 올 가을까지 뛸 가능성이 크겠죠. 집값이. 거래량도 지금 여기 보세요. 3,000건대로 지금 2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자, 이란 이스라엘 전쟁. 그렇지만 지금 올라가고 떨어지고보다 지금 이란 이스라엘 전쟁이 자 거기서 끝나느냐, 세계로 확전되느냐에 달렸죠. 자, 하나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터지고 벌써 악재 출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과연 부동산과 주식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감사합니다.